최근에 우리의 몸 건강만큼이나 이 마음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앤피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광주 동명병원 정찬영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원장님 요즘에 방송가 보면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사분들이 뭐 고민 상담 프로그램 패널로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또 서점가 보면은 정신건강, 뭐 마음건강 책들이 인기, 셀러에 깔려 있고요. 그렇죠. 이런 사회적인 현상 분위기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그냥 이런 뭐 화병이나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어도 그냥 지나치고 살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정신건강이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도 사보고 상담도 받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어떤 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살기 참 좋아진 세상이 됐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고 또 공동체 지수가 꼴찌라고 해요. OECD 국가 중에서. 네. 공동체 지수가 뭔가 하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정이 많은 정의 문화고 또 관계 중심의 문화라고 하는데 막상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꼴찌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자살률 1위와 맞물려 있는 걸로 우리 전문가들은 또 보고 있고요. 이런 그 복잡한 어떤 경쟁 사회 또 저성장 시대 청년의 어떤 어려움 이런 불안과 외로움과 무기력 이런 것들이 이런 정신건강과 심리학에 대한 관심 네. 이런 것들의 배경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여러 요소들 때문에인지 요즘 사람들이 이 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또 마음 건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제목이 그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라는 책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책은 이제 트라우마에서부터 각자 이제 자기가 활동해온 분야, 그러니까 자살 예방, 또 군 정신 건강, 코로나19, 국가 폭력, 탈북민 이런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회적 고통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열심히 또 활동해온 분들이 자신들의 어떤 의사로서 혹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경험, 배움의 이야기를 쓴 에세이입니다. 그대 마음에 닿았습니다. 정말 제목부터 위로가 되는데요. 맞아요. 네, 9분이서 같이 책을 내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뭐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학회나 이런 곳에서 서로 이제 존재를 또 알고 있었고,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정찬승 선생님이 작년 여름에 이제 제안을 해주셨어요. 진료실 밖의 의사들이라는 주제로 또 학회 심포지움이 있었고, 네. 그 자리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그럼 우리 이야기를 한번 써보자 그런 오. 의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계기가 돼서 한 번도 일하느라고 책을 써보지 않은 사람들 네, 9명이 그렇죠. 모여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고마운 너무 대단하신데요.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근처 서점 가서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병들이 사실 뭐 연예인분들, 유명한 분들이 많이 걸리는 병으로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도 주변에 보니까 이런 마음의 병으로 좀 마음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과거에 그냥 넘어가던 우울증도 진료를 받으러 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병률이 높아지는 면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정에는 공동 조절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네. 공동 조절 네, 기능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테이블에 우리가 무릎을 세게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너무 네. 아프죠. 네. 근데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더 아픈 것 같아요. 맞아요. 누가 아프겠다 하면 어때요? 좀 낫죠. 괜찮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아픈 것도 그런데 죽고 싶을 만큼 우울하고
정말 힘든 트라우마가 있을 때 혼자 짊어지고 간다면 그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의 우리의 삶이 너무 각자 바쁘고 이렇게 삶이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너무 또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이런 상황에서 각자 현대인의 어떤 개인주의적인 삶 속에서 이런 공동 조절할 그런 여유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과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연결들이 쉽지가 않아서 더욱더 우울이나 공황, 불안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스트레스나 우울감, 불안감 같은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또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의학적으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이 이제 진단 기준에 해당된다면 병원에서 전문의를 통해서 이제 치료가 필요하겠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울이나 불안은 좀 불가피하잖아요. 네. 제가 진료실에서 뭐 만나는 다양한 삶의 맥락들이 있어요. 뭐 학생들은 왕따도 있고 또 부부 생활을 하시는 분은 외도를 겪기도 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도가 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사고가 나기도 하고 질병을 겪기도 하고 또 가족이 사별을 겪기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을 겪을 수 있는데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좀 더 연결되기를 권하고 싶어요. 사람들하고 아까 공동 조절의 기능을 네. 우리가 좀 더 살려서 사람들하고 좀 더 연결되고 또 가능하다면 선한 공동체에서 같이 봉사도 하고 또 멘토나 멘티 이런 관계도 좀 맺어가면서 그럴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심리학 서적도 사보고 지혜를 얻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과 연결도 하고 또 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도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으면 맞아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원장님께서는 이번 책에서 국가폭력과 관련된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셨잖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네. 있을까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광주 트라우마 센터에서 국가폭력, 특히 이제 5.18 국가폭력 생존자 또 유가족 그런 당사자분들의 증언 치유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증언을 쭉 접하면서 우리가 5.18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대략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지만 개인의 어떤 세세한 고통 네. 또 그분들이 생애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이런 얘기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짧게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고 또 가해자분들의 증언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 또 중요성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어요. 일반적으로 5.18 뭐 국가폭력하면 떠올리는 것들 외에 좀 이렇게 놓쳤던 부분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말씀처럼 정말 중요한 건 오래 기억하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시간 동안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끝으로 이런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주변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위로와 공감을 건네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어렵네요. 네. 이 아프고 힘든 마음에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제가 그 이유를 다 모르기 때문에 섣부른 그런 위로와 공감을 건네기가 쉽지 않은데 바로 그 이유, 그럴 만한 아프고 힘들 만한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나비포옹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포옹을 한번 해볼까요? 나비포옹이요? 스스로를요? 네, 네. 이렇게. 아. 그래서 심장 박동 속도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럴만하지. 아. 이게 독백.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왜 안 거예요. 그러겠어? 지금 힘들만하지.
아플만 하지. 이렇게 이 지경인데 이렇게 나를 토닥이고 인정해주고 아픈 거를 벌써 표정이 네, 좀 느낌이 마음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마 친근한 이런 이야기들을 공유받고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픈 이유가 과거에서 왔는지 아니면 지금 복잡한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어딘가 예민한 것인지 또 의학적인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게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막다른 길인 것처럼 느끼지만 새로운 어떤 출구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이 되게 와닿네요. 뭐 어디든 출구는 네. 있다. 그리고 네. 나비포옹도 되게 기억에 남고요. 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